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제 뉴스룸을 통해서 오늘 들어온 나라 밖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연결합니다. 임장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해온 중국이요.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 강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그 연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오늘자 사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한국 정부를 향해서 정신을 차려라 이런 훈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은 그 미국의 앞잡이를 주도적으로 자처하는 것이다. 또 호랑이를 키워서 우환을 만들고 늑대를 집안에 끌어들이는 일과 같다 이런 경고도 함께 내놓고 있고요. 잘못을 깨달아 고치지 않으면 불로 자신을 태우고 또 나쁜 열매를 스스로 먹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그 강력한 경고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요. 그 전문가들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한국과 미국을 싸잡아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는 있지만 한국에 대한 보복, 특히 경제무역 분야에 대한 제재, 이런 필요성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그 미국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자제나 신중을 주문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점차 그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경제 보복까지 경고하는 상황으로 강경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뭔가 좀 북한의 주장과 비슷해지면서 정말 냉전 기류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또 다른 이웃나라 일본에서요. 이 도쿄 도지사 선거가 치러져서 이 최초로 여성 지사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네. 그런데 이 투표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인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많이 보도된 대로 어제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 결과 처음으로 여성 후보인 고이케 유리코가 당선됐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는 근데 당선자 말고도 당선자를 포함해서 모두 21명이 출마했었습니다. 근데 최종 개표 결과 5위를 차지한 인물이 눈에 띄는데요. 이 사쿠라이 마코토라는 인물인데 다름 아니라 그 일본의 대표적인 혐한 단체, 그러니까 한국을 혐오하는 단체의 회장 출신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회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8년 동안 그 제일 한국인들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 이른바 재특회를 이끌면서 그 일본 내 혐한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고요. 사쿠라이는 또 도쿄 한국학교 증설을 위한 부지대여에 반대하고 있고 그 한일 간의 외교를 단절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제시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이요 1.7% 좀 작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두 자릿수 득표율을 얻은 주요 정당의 후보들 3명을 제외하면 그 군수 후보 18명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이라고 합니다. 그 얻은 표수도 11만 표에 이르고 있고요. 네. 그 최근 일본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각성 속에서 지난 6월에 혐한 시위 대책법이 발효됐고요.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혐한 세력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사쿠라이가 이번 선거에서 11만 표나 얻었다는 것은 그 일본 내 극단적인 혐한 목소리를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 그리고 또 일본 사회의 혐한 분위기 정말 우리 외교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이 유럽에서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교도소가 테러리스트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인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유럽에서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력을 추적해봤더니 상당수가 교도소 복역 기간에 급진화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민관련법 위반이나 절도 등 좀 사소하고 단순한 범죄 그리고 이른바 잡범으로 교도소에 수용됐는데 수감돼서 복역하는 사이에 테러
테러범들과 접촉하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테러범들이 이런 잡범들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극단적인 사상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그 실제로 지난달 26일 그 프랑스 성당에서 그 신부가 살해됐죠. 이 신부를 살해한 19살 IS 추종 테러범이 감옥에서 정신적 스승을 만났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테러가 계속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이러면서 더 많은 극단주의자들이 교도소에 가고 또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다 수감된 사람들이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출소 후에 테러를 저지르는 이런 악순환이 심해지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우려입니다. 유럽 각국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그 테러리스트와 일반 범죄자를 분리 수용하는 등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자, 영국 런던에 있는 유명 수제 햄버거 전문점 매장에서 이 인권운동가들의 시위에 바퀴벌레 떼가 동원됐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연입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영국에는 그 바이런이라는 유명 햄버거 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햄버거 체인의 매장 두 곳을 바퀴벌레 수백 마리를 비롯해서 메뚜기와 귀뚜라미 이런 곤충들이 점령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 몇몇 인권단체들이 일부러 바퀴벌레 떼를 풀어서 업무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단체들은 가게 앞에서 곤충을 동원해서 시위를 벌인 것은 물론 그 햄버거 불매 운동도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면서 아주 그 비겁한 일을 했다는 게 이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바이런 측이 자사의 이주 노동자들을 상대로 건강 그리고 안전 점검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 이러면서 특정 시간에 한 장소에 노동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그 영국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쳐서 모두 잡아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자신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놓고 거짓말로 한데 모아서 이민 당국에 넘겨버린 셈입니다. 인권단체들은 그 손님과 매장 직원에게 벌레로 혐오감을 준 것은 사과하지만 그 바이런 측의 비열한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 바퀴벌레 등 곤충을 풀었다면서 그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중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있었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Girls do not need a prince. 해석하면요. 여자들은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메갈리아라고 하는 남성 혐오 커뮤니티에서 만든 티셔츠의 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티셔츠 때문에 정의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게임업체 성우가 이 티셔츠를 구입해서 입었고요. 이 남성 소비자들의 항의 때문에 그 게임업체는 해당 성우를 교체했습니다.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기업의 노동권 침해다 이런 논평으로 맞섰던 건데요. 그러자 정의당이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커지면서 논평을 철회했고요. 그 이후에 당원들의 탈당까지 이어지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정의당의 한창민 대변인을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은 드렸는데요. 네. 이 당내에서 벌어진 제가 지금 이 메갈리아 논평과 철회와 관련된 논란. 자,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메갈리아라는 여성 좀 과격하다고 표현되는 여성 단체가 그 일배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미러링이라는 방식으로 그 남자들의 문제점,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의 문제점을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이 있었는데 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논쟁이 촉발된 가운데 그 관련된 상황에서 소송이 걸린 분들에 대한 이러한 것을 소송 비용을 대는데 좀 필요한 비용이 아까 이야기한
그 티셔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견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메갈리아에 대한 찬성으로 볼 것인지 이런 논쟁으로 지금 이게 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단순한 직업 선택의 자유나 아니면은 어떤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로 인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훼손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논평을 냈는데 네. 이것이 다른 2차, 3차의 논쟁으로 번져서 당 내에서 가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성우가 네. 표명했다고 해서 사실 예, 표명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티셔츠를 입은 거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이제 이 오는 티셔츠를 입고 인증샷을 찍은 건데 네. 문제는 그 게임 업체에 그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항의가 들어왔던 거고 교체했던 거죠. 그럼 네네, 정의당이 맞습니다. 처음에 내신 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개인적인 견해 때문에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논평의 내용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노동권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헌법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훼손당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논평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또 다른 논쟁의 지점이 있는데 그런 논평이 다른 식으로 해석되고 논란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논평의 내용은 저도 읽어봤는데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라면 그게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뭐 얘기할 만한 사안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당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논평을 내는데 다양하게 재해석이 되는 게 우리나라 현대 이 다양한 의견이 어찌 보면은 막 뒤섞이고 있는 사회의 특성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논평 철회라고 하는 게 참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철회를 한 건가요?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의 지도부와 상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논쟁이 불거지고 2차, 3차 논란이 있기 때문에 원래의 논평 자체에는 어떤 선의와 그런 맥락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당이기 때문에 어떤 논평으로 인해서 촉발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또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도 논평에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어떤 실패한 논평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 그리고 논평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내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하는 의미도 좀 담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평을 아니냄만 못해졌고요. 네. 그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철회하지 아니함만 못해진 양면이 있어서 지금 이 정의당이 괜히 이 싸움의 가운데 있어요. 어찌 보면 한쪽에서 SNS에서 보니까 자 정의당은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입장이냐 말하라 이런 또 이제 메갈리아 반대 측에 이제 막 성토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왜 논평을 철회했느냐. 논평은 옳았는데 하는 또 성토가 있어요. 비겁한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어떤 입장에서 중시하는 가치들이 있고 어느 정도의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기는 마련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비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찬반을 물어서 답을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실이 여전히 성평등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정당에서는 좀 건강하고 합리적인 토론 문화를 통해서 제도 개선과 문화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 논평이 아니라 논평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 당에서는 TF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자. 이런 취지에서 논평 철회와 더불어서 저희 당안에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주장이 강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저희 당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해주십사 요청드리고요. 그를 위해서 당에서 다양한 지금 논의와 그러한 어떤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 뭐 논쟁적인 부분이다 네. 보니까 각 입장들이 날이 좀 서 있고요. 예. 지금 뭔가 좀 수용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쉽진 않아 보이는데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뭐 지난 주말에 보니까요. 이 한겨레에 네. 이런 칼럼이 실렸더군요. 이 정희진이라고 하는 여성학자의 의견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자, 정의당은 제3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반성하고 있는 형국이 됐다. 단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논평 철회를 한다면 개인주의 정당이거나 자유주의 정당이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 보기 어렵다. 정의당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당사자가 아닌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견도 여러 의견 중에 이제 하나겠죠.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도 해당 글을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네네. 당연히 여성학자로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표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정당으로서 사회적 현안과 논쟁 주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문도 당연히 타당하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해당 발언이 여러 가지 맥락이나 당내 상황이나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복잡하게 놓여있는 부분을 좀 과도하게 한 면만을 가지고 의미 부여한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측에 손들었다. 노동자의 노동권을 포기했다. 이런 것이 논평체로로 나왔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다른 맥락과 다른 노력을 배제하고 하나의 사실만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지점이 아니라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섣부르게 입장을 어디에 선을 들어라 이런 식의 입장 날선 대립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날선 부분들을 좀 가라앉히고 이 한국 사회의 현실 여성 문제에 대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 논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게 공당으로서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일단 이 탈당 러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부분에서 탈당이 실제로 많습니까? 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네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다른 당처럼 이렇게 고여 있는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입당과 탈당이 한 달에도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때문에 21일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당에서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때보다 좀 많은 정확한 집계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대략적으로 탈당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 한 200~300 정도는 지금 탈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많은 네, 많습니다. 인원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혹시 뭐 이 사태 이후에 입당한 경우는 변동은 없고요. 그 이유 입당에 대한 이유들이 워낙 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입당 인원도 있는 거고요. 네. 탈당 인원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소중한 당원들이 당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당에서 함께 고민을 나눠지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십사. 네. 당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도 질책과 더불어서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 조금 궁금해서 대변인께 여쭤보면 예. 탈당이 이제 어쨌든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요. 예, 맞습니다. 탈당한 당원 중에 예. 이게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나간 거예요? 아니면 메갈리아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나간 거예요?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흐름상으로는 다 정확하게 숫자를 카운팅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 사유들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살펴봤는데 네네. 우선은 좀 더 간정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우리 당원들 중에서 혹시 메갈리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아니냐 이런 오해로 당원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식의 좀 안타까움을 표하며 나가신 분들이 네. 더 다수입니다. 그럼 대체로는 남성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분들도 다 사실은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노력해오신 분들인데 그 실천 방법에서의 극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당이 좀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한다 이런 차원의 네. 내용들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셔서 네. 당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정의당원이면 한국 사회에서는 예. 어쨌든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예, 예. 자, 관련해서 오늘 노회찬 원내대표가요. 네, 자, 이 네. 메갈리아 논쟁이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양성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의 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 이걸 좀 어떻게 긍정적인 뭐 토론이나 예. 혹은 좀 생산적인 이슈를 뽑아낼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까요? 대안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당에서는 논평을 철회하면서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는 회피가 아니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저희 당의 이제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인 김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전 의원이었던 김재남 의원 그리고 이제 당의 여성위원장 등등 이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TF를 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의 다양한 의견, 당내 의견과 당외의 의견 이런 문제와 알겠습니다. 이 지금 논평 관련한 사태에서 불거졌던 다양한 의견들을 다 네. 포함해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짚어보고 정당에서 어떠한 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프로세스를 지금 네. 마련하고 있습니다. 논의할 게 참 많은데요. 오늘 예.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여서 다음에 네. 또 지켜보고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한창민 대변인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새 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후 용인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신용인시대 미래가치가 내 안에. 단지 앞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가 내 안에. 고림지구 양우 내 안에 에듀퍼스트. 8월 분양 예정 1670-1881 양우건설.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